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정책 수혜주 박자 타는 법인데요. 먼저 국내 총선 그리고 미국 대선 수혜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방금 또 트럼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조범수 매니저님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을 좀 찾아볼 텐데 먼저 국내 태양광 패널 높은 관세를 부여했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태양광 쪽으로는 어떨까요? 이거는 저도 항상 꾸준하게 주장해오는 바인데 저는 친환경은 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도 많이 허점이 많았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미국도 해외 기업 내에서도 다 어땠습니까? 중국형 저가 패널에 싹 당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좀 장기적인 구간으로 만약에 이제 다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태양광 산업에 관련돼서는 다시 집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일단은 태양광 여쭤보셨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그럼 결론적으로 좀 반대적인 모습으로 봐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화면 자료 좀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친환경 전반적으로 그리고 태양광까지 태양 말씀해 주신다고요? 풍력이랑 태양광이요? 굳이 하자고 하면 풍력이 훨씬 낫죠. 아, 그래요? 풍력이 훨씬 낫습니다. 태양광 패널보다는 풍력이 더 설치적인 부분도 괜찮고. 네. 자, 그러면 이야기 좀 너무 확센 것 같아요. 약간 좀 질문이. 죄송합니다. 계속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이제 경선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그리고 니키 헤일리 공화당 후보.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확신시 되는 모습이죠. 전국 득표율이 이미 80%를 넘었고 슈퍼 화요일과 관련돼서 이제 6월까지 경선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데 네. 3월 초입까지 20개 주 연속적으로 경선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다시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네. 다시 붙습니다. 음, 다시 붙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서 이게 좀 참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랑 사실 공화당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고 어디 해외군 동일합니다. 근데 보수 쪽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약한 후반에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보수 집권당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향에 대한 특히나 수출 관련된 제한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숨통은 열어놨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 정부는 꽉 옥죄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미국향으로만 수출 비중을 많이 넓히는 모습이 억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젠다 47이라고 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올려놓은 그 저게 있는데요. 자, 잠시만요. 이건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어젠다 47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것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오. 자, 그러면은 국내에도 한글로 번역한 사이트가 있겠죠. 네. 네,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발언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최후의 전쟁관과 세계주의자를 저지할 계획, 전쟁을 막겠다. ESG 투자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데 계속 앞장서고 있다. 네, 미국 자국 중심주의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노동자 보호, 세계 3차 대전 예방, 상대방에 대한 비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에너지 관련돼서 저렴하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석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석유랑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은 하긴 합니다. 이거 좀 조금 이따가도 마저 말씀드리겠지만 나쁘지 않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무역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향에 대한 수출 비중을 크게 특히나 고가품에 대한 제품들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AI 반도체에 대한 제한 정책적인 미국의 정책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규제책에 대해서 일부 해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세제 관련해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2차 전지주,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세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상황이지만 그거를 만회하고도 남을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있다 보니 나쁘지는 않게 바라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관련된 이야기가 방금 전에 우리가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먼저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 1등이죠. 1등이신 분이고, 저도 참 책 많이 읽었는데, 버핏. 예, 워렌 버핏이 최근에 하고 있는 횡보예요. 최근에 너무 비싸다 보니까 원래 워렌 버핏 주식 스타일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쌀 때 적당한 가격에 사서 비쌀 때 나중에 먼 미래 판다. 장기 투자 스타일이잖아요. 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요새 이런 이야기,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 게 없다. 살 게 없고 옥시덴탈 그리고 쉐브론 전반적으로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에 관련된 비중만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석유가 왜 못 올라갈까요? 고금리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가면은 유가도 같이 올라야 돼요. 근데 안 오릅니다. 못 올라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고금리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제가 항상 자주 보는 EIA에서 이제 미국 에너지청에서 보는 SPR 차트 전략 비축률입니다. 미국이 이 전략 비축률을 코로나 때 대량으로 풀어버리면서 1980년대 이전까지 수치로 그냥 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사용하는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저렴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생산량도 계속 늘리고 있는 거예요. 전략 비축률도 채워야 되고 유가 공급도 지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매일같이 이제 뭐 지표 같은 거 많이 분석해드리잖아요. 개인 소비 지표 보시면 요새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가 좋아요. 네. 개인 소비가 너무 좋아요. 금리 이대가면 그러면 이번에 또 한풀 또 꺾일 겁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돼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밖에 없다. 왜? 금리는 결론적으로 인하할 것이고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할 가능성이 25년도 장기공화까지 보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와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한다면은 이제 공급과 관련돼서 중국과 러시아 묶여 있는 만큼 해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고요. 네. 다른 하나 더로는 원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전. 그렇죠. 석유 공급뿐만 아니라 원전 가동률이 미국은 아직도 높습니다.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전가 돌입하는 모습이 있다시피 미국에서도 추가적인 원전 건에 관련된 뉴스가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요새 우리나라 현대건설에서도 앞에서 우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불가리아 대형 원전 공사를 드디어 따냈다는 수주권이 들려왔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도 좀 관심 있게 에너지는 결론적으로 회복하기 마련이다라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 5연승을 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관련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이런 에너지가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적으로도 원전이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SMR 관련해서 예산이 9배 증액되기도 했고 그 밖에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아니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도 정책 수혜주들도 뽑혀지고 있습니다. 정동택 매니저님은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나 섹터 있으십니까? 뭐 비대면 진료 쪽은 이제 조금씩 규제를 풀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좀 보이고요. 방송에서는 사실 이제 인성 정보 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다. 이 회사는 4분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온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약간 스코어도 좀 보여주면서 어떤 테마도 탈 수 있는 기업들은 시세도 또 강하게 나니까요. 네. 비대면 쪽은 뭐 어떤 이번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의대 증원 이슈를 떠나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좀 제도를 열고 뭐 이쪽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아과 진료 이런 거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은 저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로봇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책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같이 좀 맞물려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국내 총선 앞두고 좀 봐야 되는 전략이 있을까요? 총선이요.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일정이 다가올수록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은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엇박자를 탄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고점에 들어가서 이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좀 고생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꼭 가격적인 전략들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미국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규모 정부 지원금을 집행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 네. 관련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쪽 부지 쪽에 대해서도 좀 투자를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환급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IRA 그룹 보조금을 대해서요.
근데 결국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단순한 재료와 모멘텀이니까요. 네. 그 회사가 돈을 본업으로 얼마큼 잘 버느냐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작전명 같이 정책 수혜주 박자를 타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저는 정책 수혜주라고 했을 때 우선 원전 쪽은 제가 한전 들어간 종목들은 괜찮더라고요. 주가 움직임이.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난방공사도 호실적 나오면서 좀 움직임 괜찮았고 제가 우선 없다고는 얘기 드렸는데 뭐 지역난방공사가 좀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한국가스공사도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뭐 저PBR주로 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은 이쪽 섹터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원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원전주 관련해가지고 SMR이나 뭐 대형 원전이나 다 보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동 회복률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대한 해외 수주권이 넓혀지는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총선 이제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천기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어찌 보면 중심을 잡는 섹터가 지금 크게 오늘 중에는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3월 중에서도 만약에 연속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총선과 연관된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자리가 괜찮고 아직 저가권에 있고 아직 그리고 차트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은 적은 비중 정도로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법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작전 세우러 가보도록 할게요.